사진이나 악보를 구입해 프린터로 인쇄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마찬가지로 3D 프린터 또한 설계도를 내려받아 인쇄하는 방식인데요. 이때 사용된 것이 3D 프린터 CAD 프로그램입니다. 항공 및 우주산업 설계에서 사용하기 위해 개발되기 시작해서 지금은 다양한 영역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3D CAD 소프트웨어는 곡면이 많고 정밀한 부분의 설계가 가능해 항공기, 자동차 업계에서는 설계 시 필수인 소프트웨어인데요. 이제 3D 프린터 분야에서 그 진가를 발휘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입니다. 이번 학습을 통해 여러분은 시장에서 요구하는 3D 프린터의 기구물을 개발하기 위하여 설계 방향을 검토할 수 있으며 기구 설계 및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나은입니다. 우리 학습자들의 미래를 출력하는 3D 프린터, 그 개발을 위한 길잡이로 김성권 강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강사님. 네, 안녕하세요. 강사님, 오늘은 기구 설계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인데요. 어떤 내용들을 다루게 되나요? 네, 이번 시간에는 기구를 설계하는 데 필요한 사항들을 학습해보고 제작된 기구물이 설계 조건에 맞는지 안정성 검사를 수행하는 방법에 대해 살펴볼 예정입니다. 네, 그렇군요. 기구를 설계하려면 3D 프린터의 디자인 시안을 바탕으로 기구 구조를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요? 네, 기구 구조 검토는 기술 방식별로 기구 구조를 검토한 후 사용되는 부품의 목록을 작성해야 하는데요. 부품 목록은 사용되는 주요 부품을 먼저 작성하고 세부 부품 목록을 작성합니다. 네, 주요 부품 목록부터 작성을 해야 하는군요. 그럼 기술 부품의 주요 부품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네, 주요 부품에는 구동부, 토출부, 재료 투입부가 있습니다. 주요 부품 목록을 기술 방식에 따라 작성하면 됩니다. 구동부 부품의 경우 대부분의 구동부의 이송 방식은 모터와 이송 스크류 및 벨트를 사용하여 토출부를 이송하는데요. 토출부의 이송은 3D 프린팅을 하면서 재료를 가공하기 위한 수단이 됩니다. 네, 그럼 구동부의 부품은 기술 방식에 따라서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네, 대부분의 3D 프린터의 이송은 모터에 의해 이송되는데요. 모터의 종류는 스텝 모터, 리니어 모터, 갈바노미터 등 기구 구조에 맞는 모터를 사용하면 됩니다. 여기서 잠깐! 스텝 모터는 모터의 회전에 의해 벨트나 스크류를 구동시켜 이송시키는 방법이며 리니어 모터는 자석의 극성을 이용하여 이송하는 방식입니다. 갈바로미러는 빛의 반사에 의해 빛을 이송시키는 방식입니다. 네, 그럼 이송 방식은 프린터의 구조를 고려하여 이송 방식을 선택하면 되는 거군요. 네, 3D 프린터의 이송 방식에는 벨트, 스크류, 자석 극성을 이용한 리니어 모터, 빛 이송을 위한 갈바노미터 등이 있는데요. 3D 프린터의 이송 방식에 따라 벨트, 스크류, 자석, 거울 등 이송 장치에 대한 지식을 습득한 후 부품 목록을 작성해야 합니다. 그런데 3D 프린터의 모터 구동을 위해서는 이송 가이드도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이송 방식에 따른 모터의 구동에 의해 구동축이 이송되는데 이송 가이드는 원형 이송 가이드와 LM 이송 가이드가 있습니다. 토출부의 부품도 3D 프린팅의 기술 방식별로 차이가 있다고 하셨는데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토출부의 부품은 어떻게 장착하는지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요. 3D 프린터의 기구를 설계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입니다. 여기서 잠깐! 토출부에 레이저를 장착하여 재료를 가공하는 시스템은 벡터 기반 광조형 시스템이 있습니다. 레이저의 이송에는 빛의 반사 및 스테이지 이송의 방법을 사용하여 이송합니다.
레이저는 거울에 반사되기 때문에 거울의 조작으로 빛이 이송되어 구조물이 제작되고 또 모터에 의해 레이저가 이송되어 구조물이 제작됩니다. 램프 및 LED를 이용하여 구조물을 제작할 때에는 빛의 이송 방식에 따라 기구 구조가 달라집니다. 램프 및 LED의 빛을 축소하여 에너지를 한 점으로 집광시켜 구조물을 제작하는 시스템은 점을 이용하여 구조물을 제작하는 방식으로 기구 구조를 설계할 때 빛의 이송 방법과 구동부의 이송을 고려해야 합니다. 그리고 램프 및 LED의 빛을 원하는 패턴으로 반사시켜 구조물을 제작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이 방식은 반사부의 해상도에 따라 구조물의 정밀도가 결정되기 때문에 빛의 세기 및 빛의 평준화, 반사부의 해상도를 잘 고려하여 설계해야 합니다. 압출 방식의 헤드는 보통 모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압출 방식의 헤드의 모듈은 재료를 투입하는 구동 모터와 재료를 녹여서 압출할 수 있는 노즐 및 히터부, 그리고 온도를 피드백하는 온도 센싱부가 하나의 압출 방식 헤드의 모듈이 됩니다. 이렇게 구성된 모듈을 형상에 따라 기구 구조를 잘 고려하여 설계해야 합니다. 제팅 헤드는 광경화성 수지를 분사하는 장치로서 기존의 잉크젯 프린터의 기술을 응용하여 시스템에 적용한 것입니다. 제팅 헤드 시스템은 재료를 토출하는 노즐부와 토출된 재료를 굳히는 광학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팅 헤드 시스템을 설계할 때에는 재료의 토출과 토출된 재료가 굳는 과정에서 베드 부분에 재료가 접착되는 형상을 잘 고려하여 설계를 해야 합니다. 네, 강사님,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설계 동작과 구조 점검을 할 수도 있지 않나요? 네, 물론이죠. 카티아, 오토캐드, 크레오, 솔리드웍스 등의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기구를 설계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카티아는 3D CAD 소프트웨어로 항공 및 우주산업 설계에 사용하기 위해 개발되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한 설계 소프트웨어로 개발되었지만 보안, 구조 해석, 공정 해석 등의 소프트웨어와 결합되어 단순하다고 말하기 힘들 정도가 되었습니다. 기능이 복합적으로 증가하면서 처음 사용하는 사람들이 배우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른 3D CAD 소프트웨어가 제한적인 서피스 모델링을 사용할 수 있는 것과 다르게 카티아는 서피스 모델링에 특화되어 있어 공면이 많은 모델링을 사용하는 항공, 자동차, 조선 등의 기업에서 많이 사용합니다. CAD 소프트웨어 하면 바로 떠오르는 설계의 대표적인 소프트웨어로 오토데스크사에서 개발했습니다. 2D 기반 CAD 소프트웨어에서는 최고이지만 3D CAD 프로그램인 인벤터는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다. 크레오는 PTC사에서 개발한 3D CAD 소프트웨어로 솔리드 모델링 기반입니다. 또한 3D 형상의 치수를 쉽게 수정 가능하여 설계할 때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설계뿐만 아니라 해석도 가능합니다. 주로 전자제품과 건축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솔리드웍스는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설계 소프트웨어를 목적으로 개발된 소프트웨어로 카티아와 같이 다소 시스템즈의 프로그램입니다. 카티아와 비슷하지만 해석과 서피스 부분의 기능이 약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가격 대비 기능이 좋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기구 배치를 해볼 건데요. 함께 기구를 배치해 볼까요? 네, 드디어 기구 배치를 하는 거네요. 네, 매티리얼 익스텐션 방식은 스태핑 모터가 3개가 들어가는데 지금 저희는 직교 카르티시안 방식으로 실습을 하기 때문에 먼저 노즐에 X와 Y에 모터가 2개가 들어가요. 각각 하나씩. 여기에 한번 해볼까요?
네. 이제 재료 압출을 위한 별도의 모터도 있어야 하겠네요. 재료 압출을 위한 구온의 열이 사용되니까 쿨링팬은 여기 배치되어 있으면 되는 거죠? 네, 아주 잘 배치하고 있어요. 이제 다음 배치를 위해서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할까요? 네. 익스트루드 배치했고 슬라이딩 도어 테이블도 마쳤습니다. STMP 쪽에서 보드 쪽에 결선 부분도 정확히 위치에 안정적으로 배치를 했고요. 기구 배치를 다 했다면 이번에는 설계를 구체화해 봅시다. 매테리얼 익스텐션은 프린팅 헤드를 XY축으로 이송하도록 구성합니다. 프루사 i3 보급형 프린터기에 준한 실습 교보제로 저희는 실습을 하기 때문에 XY축의 이송에 관련된 부분에 연관되게끔 XY축에 압출기가 설치되도록 기구 설계하고 동일한지를 우리가 검토해 봅니다. 그럼 히팅베드는 Y축으로 이송하도록 설계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모터의 위치는 이송이 가능하고 기능에 제약이 되지 않는다면 어디라도 상관없으니까 여기에 그려 넣으면 좋을 것 같아요. 굉장한 소음이 들리던데요, 동호 학생? 네, 강사님. 제대로 설계한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충돌이 발생했을까요? X축과 펜의 익스트루드 부분이 X축 모터에 장착되어 있으면서 충돌이 생겼죠? 시뮬레이션 과정에서 부품들 간의 충돌을 방지하려면 모든 부품과 형상을 잘 고려해야 합니다. 과연 무엇이 문제였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시뮬레이션 하면 알 수 있지 않을까 네. 생각합니다. 시뮬레이션을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엔드스탑이 활성화되는 거 소리 들렸나요? 네. 그러면 Z축 히팅베드 이동도 확인해 봐야 하는데요. 베드가 상하로 이송되어야 충돌되지 않겠죠? 한번 시뮬레이션 해볼까요? 히팅베드 쪽으로 옮겨 보겠습니다. 이제 히팅베드의 Z축을 내려보겠습니다. 엔드스탑의 보정 수치 값을 활성화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경우에는 부품들 간의 충돌을 방지할 수 있었습니다.
모든 부품과 형상을 잘 이해하고 있어야겠죠? 네, 좀 더 꼼꼼히 준비해야 되겠어요. 지금까지 학습한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기구 설계에 사용되는 부품의 목록 작성을 위해 주요 부품들에 대해 살펴보았고, 기구 설계 및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직접 부품을 배치해보고 3D CAD 프로그램을 이용해 설계를 구체화한 후 시뮬레이션을 통해 작동을 점검해 보았습니다. 네, 이번에는 기구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사님, 그럼 기업이 제품을 출시하기 전이나 성능을 평가할 때 안정성 시험을 거쳐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안전성 시험은 어디서 시행이 되는 걸까요? 네, 안정성 시험은 한국산업표준에서 KS 표준을 획득할 때 안정성 시험이 진행되는데요. 새로 만들어진 제품은 한국산업 규격에 맞춰서 안정성 시험을 거쳐야 합니다. 안정성 시험은 기구의 넘어짐에 대한 안정성이나 제작한 기구물의 움직임이 정밀한지, 속도는 어느 정도인지 측정하기 위해 제품 개발 후에 반드시 거쳐야 할 시험입니다. 네, 그렇군요. 안정성 시험 항목에는 어떤 항목들이 그럼 들어가 있나요? 네, 제품의 크기나 움직임을 측정하는 정밀 측정, 부품의 강도나 내부 결함 등을 시험하는 재료 시험, 소재 분석, 환경 시험 등 다양한 종류의 제품 안정성 시험들이 있습니다. 네, 안정성 시험에는 정말 다양한 검사 방법들이 있는 거군요. 해당 제품에 맞는 검사를 실시하면 되겠네요. 네, 3D 프린터에 대한 안정성 시험을 실시한다면 그에 맞는 검사 방법을 선정하면 됩니다. 네, 3D 프린터는 3차원으로 출력물을 조형하는 형식이기 때문에 매우 높은 정밀도가 요구되니까 정밀도에 대한 검사는 꼭 시행돼야겠네요. 네, 정밀도에 대한 검사는 필수적이죠. 그리고 조형 방식에 따라 높은 온도를 이용하여 출력물을 출력하는 3D 프린터도 있기 때문에 고온에 대한 온도 시험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제작된 제품에 알맞은 검사 방법을 선택해서 제품에 필요한 검사를 실시해야겠네요. 그럼 강사님, 안정성 검사를 위한 검사용 장비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다양한 검사용 장비들이 있는데요. 크게 구분하면 계측 장비, 레이저 장비, 재료 시험 장비 등의 검사용 장비로 사용됩니다. 검사용 장비들은 고가의 장비들이 많기 때문에 구입해서 사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기술 지원을 해주는 연구원이나 장비 대여 업체를 이용하여 안정성 검사를 위한 장비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고가 장비들이 많아서 대여 업체 등을 이용하는 게 효율적이겠네요. 안정성 검사용 장비 중에서 제품을 계측하기 위한 장비에는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여러 장비들이 있는데요. 정밀 수증기, 벨트 텐션 미터, 가우스 미터, 경도계, 베어링 진단기, 코팅 두께 측정기, 토크 미터, 진동 등이 있습니다. 제품을 계측하는 종류가 아무래도 다양하다 보니 그에 따른 계측 장비의 종류도 다양하군요. 여기서 잠깐! 정밀 수준기는 제품의 수평을 측정할 때 사용됩니다. 주로 건축용에서 사용되지만 정밀 수준기는 수평에 대한 정밀도가 건축용에 비해 더 높으며 기계 설치 및 기계 내부의 평면 상태를 측정할 때 사용됩니다. 벨트 텐션 미터는 벨트 장력을 측정합니다. 자동차, 와이어, 케이블 등 산업에서 텐션 측정이 필요한 곳에 사용됩니다. 벨트 텐션 미터를 이용해 벨트의 텐션, 즉 장력을 측정하여 적절한 장력값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사님, 계측 장비에는 레이저로 활용한 장비가 많은데요. 특별히 레이저 장비를 많이 활용하는 이유가 있나요? 네, 레이저를 이용하게 되면 정밀한 측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레이저를 활용한 검사 장비들이 많습니다. 그중 검사 장비로 많이 쓰이는 레이저 인터포로메터 장비를 활용하게 되면 반복 정밀도, 위치 정밀도,
이송 속도 등 3D 프린터의 움직임에 대한 대부분의 검사를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네, 레이저 장비를 활용하면 정밀한 검사가 가능하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재료 시험을 하기 위해서는 충격 시험기, 비파괴 초음파 탐사 장비 등 재료의 강도나 인장, 마모, 내부 결함 등을 알아볼 수 있는 장비들이 사용됩니다. 재료 시험은 3D 프린터 외장재 재질에 대한 강도, 내부 결함 등의 시험을 진행합니다. 네, 그렇군요. 안정성 검사 장비들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안정성 검사는 검사 장비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검사 장비가 있는 기관에 시험을 의뢰하는 게 좋겠네요. 네, 만약 실제 검사 장비를 보유하고 있을 경우엔 직접 실시하면 됩니다. 안정성 검사는 여러 방면에서 존재하기 때문에 해당 제품에 알맞은 검사를 선택하여 실시하면 됩니다. 네, 안정성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문제점을 파악해서 설계를 개선하면 기구 안전성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겠네요. 네, 무엇보다 제품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고장을 줄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고장이 발생하게 되면 제품의 종류에 따라서 사용자가 입는 피해나 문제의 심각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 내부의 에어컨의 고장은 사용자가 운전하는데 약간의 불편을 감수하는 정도이지만 만약 브레이크나 타이어 고장일 경우 사용자 안전에 심각한 문제를 초래하겠죠. 네, 그렇겠군요. 제품의 수명에 대한 한계는 존재하지만 고장 발생 빈도를 줄여 신뢰성을 높이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군요. 그런데 강사님,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습니다. 가속 수명 시험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부품에 불량이 없다면 정상적인 사용 환경에서는 고장 시간 측정이 어렵지 않나요? 네, 그렇죠. 그래서 정상적인 환경보다 가혹한 환경을 조성하여 제품의 고장을 가속하여 시험합니다. 가혹한 환경의 정도를 표현할 때나 가속화의 정도를 나타낼 때 스트레스라 표현합니다. 네, 가속 수명 시험에서의 스트레스는 제품의 가혹한 환경을 조성할 때 가혹한 환경의 정도나 가속화의 정도를 뜻하는군요. 네, 맞습니다. 강제적으로 제품의 수명을 앞당기기 위해서 적용하는 기계적 부하나 높은 온도나 낮은 온도 등을 스트레스라고 합니다. 여기서 잠깐! 가속 수명 시험 진행 시 스트레스를 부과하는 방법에 따라 스트레스 종류가 나뉩니다. 일정 스트레스는 가속 수명 시험 시 가장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스트레스 방법으로서 말 그대로 정해놓은 일정 수준의 스트레스를 지속적으로 부과하는 것입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신뢰성 추정을 위한 자료 분석법도 컴퓨터화로 개발되어 있습니다. 계단식 스트레스는 계단식으로 일정 간격을 두어 일정 간격마다 더 높은 스트레스가 부과되는 방식입니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스트레스 강도가 계단식으로 증가하여 계단 모양을 띠기 때문에 계단식 스트레스라 말합니다. 계단식 스트레스의 장점은 스트레스 강도를 증가시킴으로써 시험 표본의 고장을 쉽게 유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정한 스트레스 수준이 아니라서 신뢰도 추정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점진적 스트레스는 연속적으로 스트레스 강도를 증가시키는 방법입니다. 시험에 따라 스트레스 강도를 높이는 비율을 다르게 하여 가파르게 스트레스 강도가 높아지거나 서서히 스트레스 강도가 높아지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뢰도 추정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주기적 스트레스는 실사용에서 제품이 받는 스트레스가 주기적인 형태를 띠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에 맞춰서 가속 수명 시험에서 주기적인 스트레스를 부과하는 방법으로 시험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주기적인 스트레스는 스트레스 강도를 시간에 따른 그래프로 나타낼 때 사인 곡선 모양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보통 금속 피로 시험에 주기적 스트레스를 부과합니다. 강사님, 이제 검사 방법을 결정해야 하는데요. 어떤 검사를 해야 할까요? 네, 3D 프린터는 높은 정밀도가 요구되니까 정밀도 검사는 필수적으로 해야 하는데 레인저 인터페로미터 장비를 이용합니다.
그래야 반복 정밀도, 위치 정밀도, 이송 속도에 대한 검사를 정밀하게 할 수 있어요. 3D 프린터에 관련된 계측은 수평 검사, 텐션 확인 등이 필요하니까 계측 관련 검사도 반드시 실시해야겠죠? 베드의 수평도도 검사도 하고 벨트의 텐션을 가지고 있는지도 확인해야겠죠. 제품 설계에 대한 안전성을 확인해야 하니까 넘어짐에 대한 검사도 확인하면 좋은 건가요? 맞아요. 힘의 크기가 너무 적으면 작은 충격에도 쉽게 전달될 수 있고 자체적인 움직임에도 전도될 수 있으니 주의해서 살펴봐야 해요. 네. 그럼 이번에는 안정성 검사를 수행하기 위한 시험 선정을 해볼까요? 먼저 시험 기관에는 어떤 기관들이 있는지 찾아보고 해당 시험 기관의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지 확인해 봐야겠죠? 그럼 제가 대구 기계부품연구원을 대해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네. 수행 기관을 대구 기계부품연구원으로 선정했다면 자신에게 필요한 시험을 실시하는지 확인합니다. 그 다음 시험을 실시하기 위해 시험 신청을 진행해야겠죠? 보통의 경우 온라인 시험 신청을 제공하기 때문에 인터넷을 이용한 시험 신청을 이용하며 시험 방법, 시험 날짜 등을 기입하여 신청합니다. 그럼 이제 제가 한번 직접 신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신청이 완료되면 해당 기관에서 시험 소요기간 및 시험에 대한 수수료를 산정하여 제품에 대한 시험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기관에서 시험이 완료되면 시험 성적서가 나오며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학습한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안전성 시험 항목들에 대해 살펴본 후 검사용 장비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신뢰성의 개념 및 분류, 가속 수명 시험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검사 방법을 결정하여 안전성 검사 수행을 위해 시험 신청을 해보았습니다. 설계를 통한 시뮬레이션 과정에서 충돌이 발생하였다면 설계를 변경 보완해야 합니다. 구조 분석과 작동 원리를 잘 파악하여 정확하고 반복적인 시뮬레이션 검토를 통하여 이를 보완 수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